그래서 서울 올 때는 다시 길바닥에 나왔는 분위기가 아스팔트 않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리고 또 사무실도 서초구로 그렇죠. 갑자기 내부 구성원이 정말 많이 말렸고 자기는 너무 강남이 싫어. 그렇죠. 강남 너무 차 막혀. 정말 귀신같이 그날마다 차가 안 막혀. 왜 이렇게 얘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 싫은 건 싫은 건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방울방울 사랑방의 안주인 장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피코카우 채널에서 귀담이나 피코카우 라이프를 통해서 사내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울방울 사랑방을 통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나오신 분은 내부인이세요. 네, 내부에서도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브라더 공격소의 정성윤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뭐 내부 중에 거의 저희 집 안방 수준이죠. 여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자리를 빌린 거죠. 그렇죠.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소개는 그 회사 소개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일은 보통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콘텐츠 만드는 일. 그 중에서도 많이들 보시는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봤었을 때는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통 기업에서 뭐 마케팅 팀이 있으시지만 그분들이 콘텐츠의 아예 전문가분들은 아니시니 그걸 도와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크리에이터 분들까지 어떻게 봤었을 때 창의성이 밖으로 나올 때 좀 길죠? 도움을 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역시 대표님답게 또 저 회사 소개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드려야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주 이해가 쏙쏙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에서 뭐 매번 보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든 사내에서든. 근데 사내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봐야 이렇게 적당히 필터링하면서 조금 이제 집착하고 있는 거는 좀 규칙적으로 사는 거. 규칙적으로 사는 걸 좀 집착을 하는 삶을 살고 있고. 회사적인 차원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외부의 콘텐츠 돕는 일 말고 우리 내부 이야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늘려보자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좀 마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랑방 같은 경우에 소개 멘트가 외부인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또 굳이 기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하여튼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회사 소개도 해주시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정성윤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더 공작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회사가 벌써 몇 년 차인 거죠?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인데 10주년은 아니고 내년에 이제 9주년은 되지만 횟수로는 지금 9년 차. 그러면 이 9년 전에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원래 대표님의 전공이 이쪽과는 맞닿아 있지 않잖아요. 완전 다르죠.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경영학 전공을 하겠거니 하면서 이제 그랬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보니까 제가 경영학과는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던 중에 젊은 구글러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책을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뭐라도 길을 좀 찾고자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대학이 고등학교, 중학교처럼 그냥 주어진 수업만 듣는 곳은 아니다. 대외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뭐 공모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봤죠. 하던 중에 이제 그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가면 뭐 아시겠지만 뭐 나라를 지키는 곳이긴 한데 막 그냥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먹고 살지 해서 그 중에 또 뜻맞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부대 내에서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전에 연등 시간에 계속 모여서 저희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어린 친구들이 다 이제 저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으니까 작은 모임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처음엔 영상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또 있는 자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뭐 이런 개념이 좋을 것 같다. 뭐 저는 일단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제 차차 이제 전역을 하면서 언젠가 만나는 메커니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 돈 모아서 모기로 했는데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나
닭 튀기는 것도 힘들다. 네. 나 삶 못한다. 이래서 뭐 배신 아닌 배신이라고 할까요? 친구들은 그냥 포기를 한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배신감이 좀 들었고 이렇게 해도 잘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남자들끼리 뭘 만들어보자 해서 브라더 공작소라고 대충 지어놨었던 이름을 그대로 쭉 사용을 해서 네. 저 친구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또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이어져서 이제 브라더 공작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내가 유명해지면 아 멀리 있는 어머니가 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뭐 클럽에서 그 내 이름을- 노래가 나온다면 뭐 이렇게 이제 네,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아. 아직은 못 당한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콘텐츠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어릴 때 했었던 게 좋은 기억이 남아서 어릴 때 옛날에 뭐 UCC 만들고 놀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이어져서 이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주체적으로 할 건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를 하게 됐고 쭉 이어져 온 거죠. 네. 그러면 처음의 모습은 대표님 혼자서 네. 영상을 만들었던 건가요? 그렇진 않고 공모전 동아리에 들어갔죠. 공모전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네. 성에 안 찬 거예요. 그 활동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를 그래도 좀 좋아해 주던 동생이랑 그냥 나랑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하게 됐고 그래서 둘이 이제 학교 게시판에 글 써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네, 팀원들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게시판에 좀 공고를 해서 모았던 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 모든 대구에 있는 그 4년제 대학교에 글을 다 적었죠. 심지어 이제 보통 게시판이라는 게 본인 학교 학생들만 적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쪽 뭐 학생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글 좀 올려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고 어떤 동성로의 작은 카페에서 음. 한 3일간 이제 면접을 봤죠. 네. 그때 당시 대표님의 나이가 24이죠. 24. 24살에 이제 면접관이 돼서 그렇죠. 여기 채용을 하고 막 27, 28 형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았고. 그때는 면접 자리가 좀 어때요? 면접 보러 오신 분들도 딱 보면 그 나이 때는 얘 알죠. 나보다 어리다 네. 라는 거 바로 아시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20살 때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20살 때도 내가 창업을 할 거니까 네.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창업 스터디를 열었었을 때 그때도 네. 사람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OT 아닌 면접 자리를 가졌는데 네. 그때는 24도 아니고 20살이었으니까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 시간 버렸구나 하는 그분들의 눈빛을. 근데 이제 그게 그 20살 때 경험이랑 24살 때 경험이랑 이게 계속 쌓이니까 켜켜이 이게 쌓여가지고 자격지심까지 간 거지. 그래서 저분들이랑 내가 어디 클라이언트 미팅을 갔는데도 네. 내가 어려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런 대우를 하시나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24살 때 면접 봤었을 때 그분들이 그런 눈빛을 넌지시 계속 던졌죠. 그리고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못 나오는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분들도 되게 어이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촬영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네. 삼각대 수평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삼각대라는 걸 처음 본 거죠. 그때. 영상 만들자고 같이 모아놓고 삼각대를 처음 봐서 수평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과 전공생이 이제 그걸 보고 어이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피함도 많이 느꼈었고 거기서 내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이 약물고 아닐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뭐 꿋꿋이 운영을 하긴 했죠. 네. 그럼 첫 멤버 들어왔을 때 지금과 비슷한 클라이언트 잡을 좀 했던 건가요? 전혀 아니죠. 처음에는 포스터 내용도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팀이에요. 뭐 회사도 아니었고 우리가 뭘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재밌게 해보자. 대학생 감성으로. 그래서 포스터에 적어놓은 내용은 뭐 연애 조작단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한도전 감성으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서너 개를 준비했고 우리 이렇게 재밌는 거 할 거야. 같이 하자. 그래서 처음 했었던 기획도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 출신인데 그 영대 민속촌이 있어요. 민속촌이 이제 밤에 가면 살벌하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 사람들을 그 총학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프로 같은 걸 지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호러 캠페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제일 첫 기획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기획을 OT 때 얘기하고 다 없어진 거죠. 대표님 되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고 또 콘텐츠라는 게 기반이 다 끼기도 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멤버들이 몇 번 좀 바뀌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약간 상실감 비슷한 건 좀 없었을까요? 이게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아리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동아리 나간다고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취미생활 하나를 잠시 경험했을 뿐인데 네. 근데 나는 나 혼자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아픔들은 항상 있었지만 네.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주 많이 나가셨죠. 그 잠시의 의견 충돌이 있어도 그냥 이 길이 아닌갑소 하고 이제 나가시고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는 이제 회사야 라고 했었을 때 한 번의 이별은 이제 직원과 대표의 관계는 아니었고 다들 같은 동업자의 신분이었는데 네. 그 월급을 못 줬죠. 1년 동안. 근데 돈이 너무 적었고 다들 그걸 알고 있었고 월급은 뭐 못 준 게 아니라 나도 못 받았고 그 1년 동안 돈을 서로 못 벌면서 그냥 그 동아리의 연장선이었었던 사업자 낸 동아리였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는. 네.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는 보상이 다 되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첫 월급 받았었던 게 1년 끝나고 12월에 네. 이제 50만 원 정산을 우리끼리 250을 받아서 네. 50만 원씩 5명 나눠 갖고 5명이 그때 있었군요. 네. 나눠 갖고 이제 또 정리가 됐죠. 또 각자가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일을 못 한다. 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니까 그때 또 이별을 하게 된 것 같고 제일 큰 이별은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인 그 코로나 때문에 일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때 또 한 번 또 이별하게 되고 8년간의 이야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대구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온 지도 단 2년밖에 안 됐고 그렇죠. 이 8년이 다 연장선 안에 있고 이걸 그렇죠. 뭘 그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뭔가 말씀을 따로 이제 드리려고 한다기보다 네. 그냥 뭐 레퍼런스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힘들게도 하는데 뭐 이런 아니면 뭐 이게 힘들다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나름의 힘듦을 조금 이제 공유를 하고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구조로 커질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떻게 커지게 됐냐 하는 거는 되게 심플했어요. 그 운이에요, 운. 운. 네. 근데 이제 저도 인터뷰 보면서 네. 큰 분들도 어떻게 성공했나요? 나 운이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삽질을 했으니까 운이 왔겠죠.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근데도 이제 운이 따랐던 거는 제가 너무나 그 힘들었던 마음에 네. 저 사람한테 조언을 좀 듣고 다녀야겠다. 나 혼자 듣지 말고 그래도 이걸 담아서 내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이랑 내 같은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인터뷰도 아마 그런 일환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좋게 봐주셨던 거죠. 굳이 니네가 돈을 네 돈 써가면서까지 카메라 들고 와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를 다 담아주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담아서 또 꽤나 정성스럽게 편집을 해서 시중에 내놓으니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 한 대표님이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 보면 되게 작은 돈인데 거기에 이제 수십 배에 달하는 노동력이랑 시간을 썼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을 얻었고 지역 방송사에서도 좀 틀어보자 제안도 왔었고 그랬는데 나갔나요? 못 나갔던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초짜다 보니까 방송에 나가려면 방송 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자막을 방송 규격 안에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그 자막 규격 안에 다 넣어라. 근데 내가 그걸 못 하겠는 거야. 그때는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자막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넣었었거든요. 이쁘게 만들려고. 당시엔 제가 아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갖다 줬다. 근데 이제 좋게 거절을 했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을 불러가지고 돈벌이가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돈을 벌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러면 업계한테 되게 폐를 끼치는 일이고 저는 그런 지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 쳤었을 때 이거를 더한 값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치러가면서 하면 생태계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는 처음은 그렇게 했었다. 나중에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정신을 차렸죠. 아무튼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결심, 계기 그런 얘기도. 저희가 대구에서 그래도 장사를 조금이나 할 수 있었던 거에 장점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한다. 젊은 친구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쉽게 눈에 띌 수 있었던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였을 것 같다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네. 우리가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자 하면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넷플릭스에 콘텐츠 하나 올려보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그렇다가 이제 서울에 어떤 기업의 예능 관련된 웹 예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니까 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는 네. 오긴 와야 되는구나. 억지로 절대로 안 가려고 했었는데 대구에서도 어차피 할 수 있어. 영상이라는 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많으니 그렇죠. 그게 대구나 서울이나 뭔 차이야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꿈이 그리던까지는 아니지만 그 네. 근사치의 일을 받았는데 네. 사무실이 대구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네요. 종종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시사회 때 저희가 좀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게 조금 기폭제 아닌 기폭제가 됐고 또 다른 결정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서초구에 자리를 잡고 서울에서 직원들을 이제 하나 둘씩 뽑고 서로 올라올 때는 네. 옛날과 똑같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집을 지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서울 올라올 때는 다시 길바닥에 나왔는 분위기가 아스팔트 닿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절박하게 우리 해야 살아남을까 말까 해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이제 거처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언급하기도 싫은 곳에 제 거처를 맞아요. 잡고 네. 그리고 또 사무실도 서초구로 그렇죠. 갑자기. 네. 네. 저한테는 솔직히 서초구가 갑자기긴 해요. 많이 말렸어요. 많이 네. 말렸고 네. 그게 다른 분들은 안 말렸는데 내부 구성원이 정말 많이 말렸고 자기는 너무 강남이 싫어. 그렇죠. 강남 너무 차 막혀. 네. 왜 있어야 되는지 나 모르겠어. 네. 정말 귀신같이 그날마다 차가 안 막혀.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좀 오히려 네. 생겼구나. 왜 이렇게 얘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 싫은 건 싫은 건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차가 정말 많이 막히긴 하고 근데 그때는 뭐 따지고 들 게 없었고 그냥 우리 견적에 맞는 곳을 가야 돼 했는데 실제로 제일 오래 봤던 공간들은 요 동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맞지 않았고 그러면 목표는 높게 잡으라 그랬으니까 서울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몇 년 뒤쯤 생각하시나요? 5년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5년 안에 했으면 좋겠다. 네. 5년 안에라는 게 이제 입주가. 입주가. 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럼 그때 사무실 모습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좀 우리끼리 쓰는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꿈이 크죠. 근데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같이 쓰는 건물을 두 음절로 나누면 이제 4억. 4억. 네, 4억. 네. 그래서 공작소 4억이 이제 지어지길 너무나 기원하면서. 그러면 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눈물 한번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기대가 너무 되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업무 외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다 4억의 밑거름. 제가 기둥 하나 지금 맞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다. 지금 땅을 팠다. 제가 나중에 5년 뒤 이 영상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진짜 해냈다로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과 회사가 원하는 감성은 어떤 걸까요? 참 어렵죠. 서울에서도 이제 올라와서 그런 희소성이 조금 보였으니까 다른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서 좀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봐주세요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기록물을 만든다던가 이것보다는 어떤 그분들과 뭐 시대적 흐름이던 그걸 보시던 분들의 흐름이던 그 컨텍스트에 맞는 속에서 즐거움을 전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이제 저희끼리 공감이 섰고 그거를 우리끼리 표현하는 거는 그 위트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위트를 굳이 편을 갈랐는데 제가 비교를 해야 돼서 보통 사람들이 조금 수준 높게 평가하는 게 위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도 선호하는 게 위트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머 코드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게 사실 위트인 것 같아요. 유머 코드라 그래서 코미디언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유머가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위트가 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유머는 장기가 많으세요. 되게 어느 자리든 폭발력이 세. 그냥 내가 들어와서 그냥 1시간 안에 장악할 수 있어. 그분들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코드인 것 같아요. 코드. 그러니까 내가
장기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통하는 건데 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맥락에 맞춰서 즐거움을 통해내야 되니까 꽤나 수고스러움도 있고 이 사람 이해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겸해진 즐거움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혼자 정리해 본 거는 위트가 우리가 있다라기보다 같이 이제 작업하게 된 분들의 어떤 코드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잘 제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했죠. 그러려고 네, 우리가 맞아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좀 많이 감동시키지 않았나.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그러려고 노력을 엄청 하죠. 음. 콘텐츠를 굳이 약간 브랜드처럼 생각을 해서 뭐 로고든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을 겸해서 가려는 게 이런 맥락을 조금 보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잘 전달 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로 먼저 이제 소통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네. 대표님의 20대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걸 보고 네. 나도 영상 콘텐츠를 팀을 꾸려서 해보고 싶어 네. 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운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분들한테도 적합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은 네. 하나 이론처럼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인터뷰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변칙적으로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 그 상업적으로 가는 루트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서울에 미팅을 올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에 대구에 계실 때 대구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콘텐츠 총괄하는 친구랑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학과를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상업적인 문을 두드리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옛날보다 가진 게 조금 더 있더라도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라면 못 한다 나. 그러니까 엄청난 운이 많이 따랐던. 근데 사실 지금 대표님 계속 운이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그만큼 어린 나이에 좀 많이 갈아넣고 그렇긴 했어요.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결과물이지 않을까. 뿌려놓은 씨앗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각오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때도 저랑 오래 같이 뭔가 했었던 친구한테 정답인 것처럼 섣부르게 말을 했었던 것 중에 일이라는 게 삶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 외적인 시간만 신경 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못된 삶이야 라고 내 나름대로 어린 시각에서 정의를 내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야 되며 네가 그 외적인 시간에도 일에 도움되는 일들만 해야 돼 라는 거를 강요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안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멀어졌고 근데 그 친구를 뒤늦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친구도 그 친구 시각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내가 이제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고 근데 이런 쪽의 사업이든 뭐든 자기 일을 할 사람이면 저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약간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에는 이 길이 너무 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일찍 성공하실 수 있지만 보통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될 걸 감안을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긴 하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소감을 한번. 좀 정리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면 작은 브랜드들이면 더더욱이나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글로 적어보고 말로 해보고 하면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 체감이 됩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회사 브랜드는 미션이 뭐야, 로고가 뭐야, 뭐가 뭐야 라는 질문을 2020년도 때 두드려 맞았어요 한번. 근데 내가 내 말에 계속 반론을 들고 있고 내 말에 어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해를 자꾸 못하지 내 말에. 혼자 서로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났는데 글로 적어봐야지 해서 글로 적으니까 한 3페이지 4페이지가 나왔어요.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다듬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야기하는 중에 뭐 대단한 행적이 대단하지 않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구나. 망원 시대에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이야기 속에서 내가 답을 찾는구나 했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뜻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촬영이었고 오늘 조금 공허하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음. 이 회사가 궁금하다. 또는 내가 궁금하다. 네. 하면 출연했던 누군가가 궁금하다.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그냥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역으로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역으로도 완전 다른 분의 어떤 다른 제가 모르는 분과 이렇게 함께 네.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언제든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네.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화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인사를 안녕. 네 안녕. Take me away, 'cause I can be the man. Let somebody run